야, 할아버지! 내 차 빨리 빼줘. 시간 없다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권력과 돈으로 남을 깔보는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후자에게 당하고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하룻밤 숙박비만 100만 원이 넘는 초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주차장에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죠. 이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주차장을 지키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어떤 손님이 와도 항상 공손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그런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대부분의 손님들 역시 할아버지의 친절함에 고마워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려는 일부 손님들은 할아버지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런 손님들에게도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손님, 안전운전하세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손님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요란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차의 운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할아버지의 하루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얀색 벤츠 S클래스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값만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모델이었죠.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정장, 루이비통 구두까지. 그야말로 돈의 화신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 이런 곳에 주차하라고? 내 차가 긁히면 어떻게 할 거야? 박미경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이정호 할아버지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안전한 곳에 주차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할아버지의 인사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투명인간인 양 행동했죠. 그러면서도 손가락으로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빨리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응, 나 지금 호텔 왔어. 아, 진짜 짜증나. 주차하는 사람이 영 볼품없네.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을 쓰나 몰라. 박미경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어 할아버지가 들으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차키를 받으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차키를 주시면. 야,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내 차 소중한 거 알지? 한 번이라도 긁히면 당신이 배상할 수 있어. 박미경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호텔 직원들도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30년간 사고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30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박미경의 말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 소박한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았죠. 이때 호텔 로비에서 몇몇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 빨리 주차나 해줘. 박미경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받으려 했지만 박미경은 키를 높이 들어 할아버지가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깐 손 좀 봐.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차 키를 만지게. 장갑이라도 끼고 해야지. 이정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꼼꼼히 씻고 손톱까지 정리한 깔끔한 손이었죠. 하지만 박미경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호텔에서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매니저 어디 있어? 매니저 불러.
박미경이 소리를 지르자 호텔 직원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지만 박미경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 할아버지 봐. 내 차를 맡기기가 무서워. 나이도 많고 손도 더럽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 호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저희 이정호 선생님은 경력이 많으시고 매우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하다고? 봐, 저 초라한 모습을. 내가 타는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2억이야, 2억. 저런 사람이 내 차값이나 알겠어? 박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내 차를 만진다고? 말도 안 돼. 이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을 넘은 발언이었죠. 호텔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야, 할아버지.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귀머거리야? 박미경의 갑질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치 하인처럼 부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 이런 서비스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당장 저 할아버지 빼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죠.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인내심과 품격 때문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젊은 직원이 중재하려 했지만 박미경은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닥쳐. 내가 직원하고 말하는 거야? 저 할아버지나 어디 보내고 말이나 해. 이때 박미경은 더욱 기가 막힌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빼더니 할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나 받고 꺼져.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손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로비 쪽에서 여러 명이 급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박미경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 갑자기 호텔 로비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호텔 지배인과 각 부서 팀장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곳에서? 호텔 지배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박미경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호텔 직원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말이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회장님이라고? 저 할아버지가?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손님, 저희 호텔 회장님께 방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죠.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박미경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몰려오고 모두가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은 저희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지배인의 말에 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이정호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장하고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도 언제 회장님이 나타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처럼 손님이 회장님을 모욕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박미경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리 막지 못해서. 지배인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회장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우리 호텔에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박미경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던진 돈이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박미경이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저의 가치였군요.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은 국내 굴지의 호텔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자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분이죠. 지배인의 설명에 박미경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2억 원짜리 벤츠는 이정호 회장에게는 용돈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시곤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미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명품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대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이정호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정호 회장의 말에 박미경은 더욱 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이 손님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죠. 처리라니. 손님은 손님이야. 이정호 회장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토록 모욕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어. 이정호 회장이 박미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손님은 받지 않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박미경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때 이정호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박미경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릴게요. 사람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박미경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회장님의 차는 제가 직접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나섰지만 이정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 이정호 회장은 박미경에게서 차 키를 받아 정성스럽게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미경은 더욱 죄스러워했습니다. 손님, 조심히 가세요. 이정호 회장의 마지막 인사에 박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미경이 떠난 후 호텔 직원들은 모두 이정호 회장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으시다니.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품격이라는 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거야. 쉬울 때 보여주는 품격은 진짜가 아니지. 이정호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호텔의 서비스 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하되 우리 직원들의 인간적 존엄성도 지켜야 해. 이정호 회장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날 이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는 더 이상 직원을 무시하는 손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죠. 박미경 역시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정한 품격을 배워나갔습니다. 진정한 부와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정호 회장.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